기준금리 동결하자 슈퍼엔저 난리 났다. 이게 사실일까요? 이게 말입니다. 진짜로 사실입니다. 놀라울 정도예요. 지금 어저께 일본에서는요, 금융정책 결정회의가 열렸습니다. 금융정책 결정회의는 우리나라로 치면요, 금융통화위원회고요. 미국으로 치면 FOMC입니다.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이게 똑같습니다. 예, 여기에서 말입니다. 금리 결정을 하거든요. 예, 어제 일본의 금융정책 결정회의에서는요, 참석자가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0%에서 0.1%로 동결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말입니다. 확장 재정을 유지하겠다. 다시 말해서 돈 푸는 것을 계속 끌고 가겠다. 이렇게 의사 결정을 했습니다. 이러니까 말입니다. 시장에서는 솔직히 깜짝 놀라고 있어요. 2016년부터 일본의 기준금리가 마이너스 0.1%였는데 2024년 3월에 0%에서 0.1%까지 올렸거든요. 여기에 슈퍼엔저가 지금 심각하니까 금리를 올린다는, 뭐 올리지는 않겠지만 올린다는 어떤 뉘앙스라도 비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뉘앙스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엔저 난리 났습니다. 다시 말해서 엔저가 지금 157.87엔까지 갔습니다. 달러당. 야, 난리도 아니죠, 여러분. 이게 말입니다. 3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1990년 4월 3일에 159.87이잖아요. 그때 이후로 지금 사실상 최고치입니다. 157.87이에요. 진짜 난리도 아니죠. 저는 이것을 보면서요, 도대체 일본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저러다가 일본의 돈의 가치가 완전히 바보가 되면서 일본의 경제 상황이 더 침체되고 더 나빠지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도 충분히 하게 됩니다. 왜 그렇게 하게 되나 하면요, 일본은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이었습니다. 미국 다음에 일본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밀리기 시작합니다. 중국한테 밀렸어요. 그래서 세계 3위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요, 독일한테 밀렸습니다. 그래서 세계 4위로 떨어졌습니다. 올해는요, 인도한테 밀릴 가능성 굉장히 높다고 해요. 그럼 세계 5위로 빠지는 거예요. 야, 이거를 생각을 하면 슈퍼엔저는요, 자칫 말입니다, 일본 경제를 망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지금은요, 슈퍼엔저가 된다고 하더라도 외국인들의 투자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미국 시장이 나홀로 호황을 하면서 주식시장 자체가 연중 최고치, 사상 최고치, 사상 최고치, 사상 최고치, 이렇게 연중 최고치를 하더니 사상 최고치를 연발을 하니까 이게 미국 시장의 주식 투자하기가 무섭거든요. 게다가 미국은 돈을 워낙 많이 풀어서 시중에 돈이 많아요. 그 돈들이 일본으로 몰려갔습니다. 그리고 일본 주식시장을 또 확 끌어올려줬어요. 지금까지 말입니다. 일본은 잃어버린 10년, 잃어버린 20년, 잃어버린 30년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한순간에 날아가 버리면서 이제 일본 주식시장도요, 1980년대의 영광을 되찾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잃어버린 일본은 없다, 이렇게 스스로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게 원달러, 죄송합니다, 엔달러 환율이 157.87까지 갔다는 거, 1990년 6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다는 거 괜찮을까요? 다 걱정들 하죠. 일본이 저래도 괜찮을까? 전부 다 시장마다 말입니다, 걱정을 해요. 그러니까 일본은요, 자꾸 사이드로 흘립니다. 이제 조만간 일본은행이 달러도 풀 거야.
이제 조만간 일본은행이 국채금리를 팔 거야. 국채를 팔 거야. 국채를 팔면 시중에 있는 돈을 빨아들인다는 뜻이니까 긴축의 모드잖아요. 국채 매입을 하게 되면. 예. 그만큼 말입니다. 국채를 팔 거야. 이렇게까지. 아니면 국채 매입을 축소시킬 거야. 이렇게 이야기는 하지만 시장에서는 그 말조차도 안 믿습니다. 요즘 일본의 금융당국이라고 해야 되나요? 일본 은행과 일본 재무성 말입니다. 안 믿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는요. 더 놀라운 일이 점점 벌어지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여러분 NHK 방송에서 말입니다. 지금 외환을 두고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일본은행의 결정은 시장 예상대로다. 그러나 미일 간 금리 차이로 인해 엔화 약세가 가속화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기준금리는 5.5%고요. 일본의 기준금리는 0.1%입니다. 최대가. 그렇게 따지면 미국과 일본의 금리 차이가 굉장히 크죠. 이렇게 되면 여러분 다양한 상황에서 더 충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은 어떻게 생각하면 엔캐리 자금들이 준비하는 시간을 줄지도 모른다. 저는 그런 생각도 조금은 하거든요. 엔화를 가져와서 엔화 베이스로 투자한 거 말입니다. 이게 엔캐리 자금인데 금리 올리면 이자 부담이 굉장히 되고요. 이게 금리를 올리면 투자했던 걸 회수해서 일본으로 다시 갚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서 전 세계의 어떤 시장에 위험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시간을 벌어준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렇지만 증명된 건 아무것도 없고요. 중요한 것은요. 중요한 것은 그만큼 말입니다. 예, 지금 슈퍼엔저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 그렇지만 시장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결국은 일본도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을 거다. 0.25%까지 올릴지 안 올릴지는 불분명하지만 늦어도 10월 안에는 금리를 올릴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월 안에는. 그러면 10월 안에 금리를 올리면 지금 엔달러 환율은 어떻게 될까요? 아무래도 최고치에서 좀 빠지겠죠. 저는 더 빠질 수도 있다고 보지만 우리가 항상 고민하면서 대비해야 되겠다. 그 생각 많이 합니다. 예, 원화환율도 한번 볼까요? 원화환율을 보면 말입니다. 4월 26일 현재 872.69입니다. 이게 2024년 1월 2일에 864.90을 기록한 이후에 최저치입니다. 최저치. 872.69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뭐 저 같은 사람들은 지금 엔화를 계속 사고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많이 사야 됩니다. 예, 돈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저는 많이 사지는 못하지만 당연히 저는 또 사려고 생각합니다. 872.69가 2024년 1월 2일에 864.90을 빼면 이게 여러분 돌아가도 굉장히 뒤로 돌아갑니다. 2008년 2월 25일에 876.58이었거든요. 1월 1일에 836.61이었고요. 지금 이때까지 돌아왔다는 뜻이에요. 저는 슈퍼엔저가 진짜 난리가 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비책 저는 여러분들도 이럴 때 대비를 해야 된다. 그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제가 지금 여러분도 느끼시죠? 엔화에 대한 어떤 분석이 요즘 굉장히 자주 나오잖아요. 그만큼 기록 자체가 역대급이란 뜻입니다. 역대급 이후에는요. 반드시 역대급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역대급 하락이 있었다. 그러면 역대급 상승이 반드시 나타납니다. 이게 언제 올까가 문제지 결국은 역대급 하락은 역대급 상승을 불러온다.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 생각보다는 천천히 오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엔화를 집중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보시고요. 너무 무리하지 않게 내 책임 하에서 내가 앞으로 일본을 몇 번 여행을 가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엔화를 조금씩 분할 매수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만큼 말입니다. 시장을 직시하고 있다는 이야기니까 한 번쯤 생각을 해보시고 시장에 저는 대응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렇게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는 이게 자주 나와서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요. 뉴스 분석을 할 때 요즘처럼 엔화가 자주 등장하는 적도 없잖아요. 등장을 많이 한다는 것은 그만큼 이슈가 있다는 뜻이니까 여러분들도 한 번씩 보시고 거기에 내 책임하에 대응하는 것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게 강조드리겠습니다.